자, 도시개발법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요. 수준이 높다고 자꾸 말을 하네. 아니, 저 젊은 총각 한 명 갔어. 1차만 한다고 2차 포기 뭐야. 예. 자, 25페이지 봅니다. 도시개발법. 이 정도 수준을 해야 문제 풀리는데 안 그러면 안 풀려요. 수준이 높대 많이. 이 정도 하시면 문제 풀립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이라 부릅니다. 6문제입니다. 6문제. 자, 수준 높더라도 이렇게 놔야 7월 8월이 편합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풀어주니까 여러분 갑자기 문제를 푸니까 당황해서 그럴 거예요. 그죠?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정권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누가 나온다? 지정권자. 엄청 잘 나옵니다. 지정권자. 자, 여기 지정권자가 나오면요, 앞에 우리 국토이용계획에서 우리 말했는 거 있죠? 결정권자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같다? 결정권자. 우리 국토이용계획 했는 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돼요. 국토이용계획에서 결정권자보다 광역단체장과 국장이 있었죠. 얘들이 뭐다? 여기 지정권자 그런 거예요. 국장도 국토이용 도시군관리계에서 결정했잖아. 국가기관 가면 국장이 결정했죠. 그대로 들고 오면 돼요. 자, 국토이용계획은 결정권자란 말을 쓰겠지만 용어가 뭐다? 지정권자를 용어로 바꿔놨어요. 똑같은 용어예요. 여기는 무조건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딱 지정권자 안 나오는데 딱 한 군데 있어요. 환지객인가권자일 때만 빠져요. 누구일 때? 환지객인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와요. 그때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지정권자 통일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요. 이거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을 많이 하던데 굉장히 헷갈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일이니까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권자가 이게 지정권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원칙 지정권자였겠죠? 원칙. 자, 지정권자가 누구 됩니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특별자치도 되겠죠? 특별자치도 되겠죠? 자, 여기 대도시시장도 도로입니다. 대도시장도. 그럼 여기는 특별자치시는 왜 빠졌느냐고 묻는데, 도시개발법, 즉 이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진 데가 201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전엔 이거 앞에 전신이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이라고 있었어요.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이 있었고 2000년 10년째 돌아가지고 뭐다?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때 만들 때 뭐가 없어요? 세종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특별자치시는 도시개발법에 없느냐를 대충 알겠죠?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법 만들 당시에 세종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원칙적 지정권자 있고 예외적 지정권자도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 예외적 지정권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자 따서 중, 국, 공, 정, 협천입니까? 협천 이렇게 암기하시면 다 외웠거든요. 자,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있습니까? 중앙행정 그 적지 마시고 다 있어요. 프런트에. 왜 자꾸 적는지 모르겠어. 내가 적으니까 자꾸 따로 적어요. 적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예.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군가 하면요, 장관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 환경부 장관이 요청한다 이렇게 신문이 나와요. 그럼 환경부 장관이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누구에게? 국장인데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를 울로 올리면 틀리겠죠? 환경부 장관이 자, 특별시장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다가 맞아요? 틀렸어요. 자, 이걸 중앙행정기관장이라 씁니다. 프린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게 뭐다? 국가가요? 도시개발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럼 그거 보니까 국가가 도시개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죠. 자, 공공기관이라고 했습니까? 정부 출연기관도 있어요. 공공기관도 있고 정부 출연기관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제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한합니다. 자, 어떻게? 국가계획과 관계 있으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제한합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어요. 만약에 여기 대구시, 여기 경상북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자, 둘 이상 시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있으면 이렇게 걸쳐 있으면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데 협의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일 좋은 것은 협의해서 정하면 제일 좋아요. 협의해서 당신이 지정하라 라고 협의해서 지정하면 좋은데, 협의 안 되었을 때는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누구다? 국장이 지정권자가 될 수 있죠. 자,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면 무조건입니까? 국토부에서 바로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산사태라든지 불날 때 누가 나옵니까? 국토부 장관 나와가지고 막 그러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놓으면 장관들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거 놓으면 뭡니까? 긴급하잖아. 천재지변 뭐 안 되면 우리 영화 같은데 뭐 힐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옛날에 무슨 영화지? 해운대 그 전부 다 물난리 나는 거 있잖아. 쓰나미 있죠. 이런 거 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뭐요?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뭐다? 다시 개발해야 되잖아. 건물 다 부서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에 쓰나미 하는 영화 있었잖아. 그러면 해운대 쪽에 뭐 바다 쭉 다 박살나면 뭐다? 긴급,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잘 없겠지만은 혹시나 있으면 뭡니까? 국장이 개발구역 바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절차 따지지 말고 지정하고 바로 보수작업 들어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지정권자 출제 굉장히 잘 됩니다. 엄청 잘 되니까 쉽게 놓으면 시장 군수가 다 벌어떱니다. 누가 다 벌어든다? 시장 군수가 다 벌어둬요. 여러 분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딱 놓습니다. 이거 무조건 틀린 겁니까?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자, 그거 굉장히 시장 군수 없습니다. 시장과 군수는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제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서 지정권자 꼭 하시고,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자, 도시개발구역이 도시라는 개발이라는 구역 있겠죠. 구역. 이 도시개발구역, 자, 이 지정권자가 지정할 거잖아. 그죠?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지정되면 고시할까 말까요? 고시되겠죠. 이거 되어야 시행자가 정해지거든요. 뭐가 정한다? 시행자가 정해지거든요. 그죠? 그럼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시행자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두 가지 요건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습니까? 예, 개발계획을 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는 게 있고,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짜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거를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면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짜는 경우와 지정 전에 같이 짜는 경우로 보면, 이때는 여기서 같이 짜는 경우는 이미 다 개발되어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도로 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하거든요. 도로 같은 거 다 만들어져 있잖아. 설치가 충분한 경우는 이거 짜고 해도 이미 도로 같은 거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투기권 도로에 안 들어요. 투기권 여기는 안 들어요. 자, 근데 만약에 논밭이에요. 농림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이런 경우가 존재하냐면 쭉 있겠죠. 이런 경우 있잖아. 쭉 이렇게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입니다. 왜 지정 후에 하는가 하면요. 왜 지정 후에 하는가 하면요. 투기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뭐 못 들어오게? 투기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농림지역이다, 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요. 여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뭐다? 그물 막 지어놓고
땅 투기획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구역이 지정이 먼저 되면 이 지정 이후에 건물 짓는 거 보상 하나도 안 해줘요. 그죠? 만약에 개발 계획을 짜고 나중에 지정하면 이 사이에 투기하는 사람이 막 생겨요. 개발 계획 짠다는 소문이 나면 뭐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보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빨라요, 보면. 그죠? 한 사람 알면 막 찍이 전달되는 것 같아. 굉장히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뭡니까? 이 사이에 뭡니까? 투기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자 막 전부 다 주변에 아는 투자자들 많거든요. 부동산 하다 보면 돈 있다면 사장님 여기 개발되니까 미리 사라고 막 붐이 막 일어나 버리면 나중에 보상비가 2배, 3배 더 가면 개발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도로 하나 뜰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 이런 부분 때문에 얘가 지정해놔놓고 천천히 개발 계획을 짜더라도 이 중간에 건물을 지어봤자 이거 이 지정 이후는 자진으로 철거해야 되거든요. 보상 한 개도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을 안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역 지정 고시했느냐, 지정 고시하지 않았느냐, 이거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뒤 고시하고 난 뒤 천천히 개발계획 짜더라도 중간에 투기꾼들하고 건물을 짓든지 해봤자 이 수용되더라도 뭡니까? 건물 같은 거 짓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 전혀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 안 해준다는 거 사람들 아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 이 개발하는데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후에 해야 되는지 지정하기 전에 하느냐, 두 개를 나눠서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다? 자, 도시 외지역입니다. 어떤 지역? 도시 지역 외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외지역이에요. 만약에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상공이 있으면 여기 시험 나옵니다. 주상공이 얼마다? 30% 이하 있어야 돼요. 자, 30% 도시 지역이더라도 이 도시 지역에다 주상공이 얼마 이하야 된다? 30% 이하고, 만약에 우리 기출 문제만 40% 주상공이 나왔거든. 주택 지역이 40% 차지한다면 이거는 지정하기 전에 합니까? 주거 지역이 40% 차지하고 있다 했어 내가. 그럼 어떻게 된다? 주택이 40%였대 이 동네. 그러면 이거는 뭐다? 개발 계획 짜고 구역 지정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만약에 이 지역의 주택이 뭐 25%밖에 안 돼요. 거의 논밭이에요. 나머지 25%는 뭐다? 주택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칠학지구 마을이 있었거나 시골에 마을이 있겠죠. 마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들이 마을이 있으니까, 그죠? 마을이 존재하니까, 그죠? 전혀 없을 수, 주택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어디 가도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죠? 이런 경우는 왜 도시지역 밖은 얼마 지정한다? 30만 제곱미터를 크게 지정하거든요. 그죠? 자, 자를 때도 얼마 이상? 10만 이상 보통 잘라요. 왕창 자르겠죠. 그러면 아무리 주택단지마도 1만 이상 잘라야 돼요. 얼마 이상? 1만 이상. 이거 지정하고 난데 이거는 뭐다? 3만 이상은 잘라야 되거든. 3만 이상은 잘라야 되거든. 그죠? 국도역에 가가 도시역 밖은 30만 이상 개발구역 보통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최소가 또 주택단지 자를 때 1만 이상, 1만 이상, 3만 이상이 잘라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역이 차지하는 게 뭐다? 30% 이하일 경우는 뭡니까? 이거 되겠죠. 그러면 자, 흐름을 보면 얘 먼저 하고 구역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개발 계획 짜는 경우, 두 가지 여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뒤에 시행자를 알 수 있다 했죠? 시행자가 정해야 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시계획을 짜겠죠. 실시계획은 뭐예요? 시행자가 짜는 거예요? 예? 시행자가 짜는 거잖아. 뭐 한다? 개발 계획을, 개발을 실시하는 계획을 짠다고. 그럼 이거는 실시계획 짰는 대로 집행할까요, 안 할까요? 집행계획이에요. 공사를 이렇게 집행했다. 누가? 시행자가. 그러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거든요. 누구에게?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에게 이거 인가 받을 거잖아요. 인가되면 고시해 줍니까, 안 합니까? 고시하겠죠.
이거 고시할 거잖아. 그러면 이 실시계획 작성할 때 여기 뭐 지구 단위 계획 포함시켜야 돼, 안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그죠? 구역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지구 단위 계획을 여기 포함하는 거면 지구 단위 포함해야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그 신도시 아파트 많이 짓잖아. 그러면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까? 도시적 안에는. 그죠? 200%.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완화했다? 200%. 이거 자꾸 읽어야 암기되거든. 금피엘은 몇 프로까지 완화한다? 50%. 예? 150%. 도시역 안에 여기 바뀌면 도시로 바뀌어요. 요거 딱 지정되자마자 뭐로 바꾼다? 도시지역으로 의지되거든요. 뭐가 된다?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뭐한다? 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가 되니까 도시에 의지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뭡니까? 자, 높이 제한도 완화할 수 있습니까? 높이 제한은 몇 프로? 120%. 높이는 뭐다? 120%까지 완화해요. 이게 완화되거든요. 원래 할 수 있는 높이에다 얼마까지? 120%까지 완화가 되거든요. 이런 요건이 국토이용계획을 갖고 있었거든. 뭐 하기 때문에 요거 딱 지정하자마자 도시적으로 딱 의제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거 공사를 요렇게 집행하겠대요. 실행하겠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짜는 목적은 건물 지으려고 땁니까? 실행계획 있죠? 이 실행계획 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개발계획에 가면 안 돼요. 이거 방향제시 계획이거든요. 그죠? 얘들은 방향제시 계획은 실행계획이니까 이거를 일로 잡아놓고 답으로 띄운다고요. 개발계획에 뭐를 넣으면 안 된다? 지구단위 계획 넣으면 안 돼요. 무슨 말 하겠죠? 이거를 여기 넣으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그럼 이거는 일로 와야 되지 일로 가는 거 아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 암기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흐름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뭐를 하겠다?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아, 지정권자에게 시행자가 누가 될지 되겠죠? 뭐 지정권자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보고 뭐다? 시행자 정할 수도 있겠죠. 민간 보고 정할 수도 있고. 그는 시행자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는. 그죠? 그럼 정해지면 뭡니까? 요대로 공사하겠다고 정하겠죠. 지정 인가 받으면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가된 이제 공사하는데요. 이 실행계획 짤 때 수용 방식 할 것이냐? 수용 뭐다? 사용 방식 할 것이냐? 환지 할 거 이게 정하는 거예요. 예?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시행자가 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여기에 시행자 정해져야 이후에 조합은 여기 들어옵니까? 이 앞에 들어옵니까? 순서상에서. 자, 조합은 시행자 정할 때 지정 이후에 정할까요? 이전에 정할까요? 이후에 정하죠. 그럼 시험은 이제 이 조합이 앞으로 옵니다. 조합도 뭐다? 예? 지정을 뭐다? 제한할 수 있다. 말이 안 맞잖아. 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조합은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합은 지정을 제한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 구역 지정 이후에 시행자를 정할 요건이 되는데 여기 정도 와가지고 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조합이 시행자로 들어가는 거지. 환지계획 그다음 전부 환지 방식할 때 이 조합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 개발구역 지정할 때 얘가 만들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조합은 도시개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으로 떠요. 조합은 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위반을 제한 못해요. 얘들은 못해요. 흐름도 알면 대충 이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흐름도를 내니까 어려워요. 공법이 이 흐름도를 모르니까. 그냥 이거 나란히 공부해봤자요 머리만 아프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조합이 들어오거든. 조합이 하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겠죠. 행정청이 하면 거의 다 뭐다? 수용 방식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땅값이 높을 때 합니까? 낮을 때 합니까? 낮을 때 하고. 이거는 땅값이 높을 때 주로 하고요.
그러면 수용 방식은 아파트만이니까 집단으로 조성합니까? 집단 조성. 집단이란 글자는 어디 나오는 용어다? 수용이 납니다. 그럼 지문에 집단이란 용어가 보이면 수용을 찍어야 됩니다. 환지 찍으면 안 돼요. 이거 두 개 짬뽕하는 것은 뭐다? 혼용 방식입니다. 이 짬뽕한 무슨 방식이다? 혼용 방식이겠죠? 그러면 수용과 환지를 이거 합체를 했죠? 그럼 이거 뭐다? 혼용 방식이 되고. 혼용 방식은 잘 시험은 안 나와요. 이게 두 개 되면 짬뽕하면 돼요. 그죠? 만약에 여기 볼래요. 여기는 기존 C가지가 있고 여기는 논돌이 있어요. 여기 하천이 있다면 이 지역을 도시개발국이 다 지정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다? 땅값 비싸니까 환지하고 여기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파트는 수용하고 여기는 환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 짬뽕하는 것을 시행자가 짬뽕 신청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공부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특별히 공부할 건 없죠. 그럼 여기는 시험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환지 방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토지 세부 목록은 여기 넣을까요? 여기 넣을까요? 네? 환지 방식은 안 나오죠. 왜? 수용할 일이 없잖아. 토지 세부 목록 어디 넣는다? 수용 방식에 넣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면 여기는 수용하고 여기는 수용할 일이 없잖아. 그죠? 토지 세부 목록을 보시했을 때 공치법 사업인증 받은 거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수용하는데 얘때 수용할 때 수용 방식에서 토지 세부 목록이 환지 방식이 넣으면 안 된다고요. 분지수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죠? 여기는 땅 수용할 일 없잖아. 다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그죠? 조합원인데 걔네들이 다 주인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 세부 목록은 여기는 오지 않고 어디에 놓는다? 수용 방식만 토지 세부 목록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인가 받으면 시행자가 이제 공사하면 돼요. 수용할 것인지 환지할 것인지. 그러면 포크레인 갖다 대면 사업 착수하겠죠. 언젠가는 공사 완료되겠죠. 그러면 공사 완료되면 뭐합니까? 중공사 하게 됐죠. 중공사하면 되겠죠. 완료되면. 그죠? 그럼 완료됐다고 공고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다음 날에 뭡니까? 그죠?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날 되면 도시개발구역이란 게 있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그냥 무슨 도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과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에 과거로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일 수도 있잖아.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일 수도 있죠. 그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 과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가버리니까 그죠? 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뭐 납니까?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그죠? 놓으면 개발부분 놓으면 무조건 지정권자 찍으시고 인가권자 놓으면 찍으시고 딱 한 군데 조심할 거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할 때 그때 인가권자만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죠?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은 뭐다? 환지계획 인가할 때 그때 하면 딱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을 잘 띄워요. 도시개발법은 뭡니까? 모두 지정권자인데 어디만? 환지계획 인가권자만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 그때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되고 흐름도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은 환지계획 인가를 시장군수구청 특별자치고 인가 받으면 공사 착수하면 되겠죠? 언젠가 공사 완료되겠죠? 완료되면 중공사 받고 완료 공고하면 다음 날부터 환지 처분하면 되겠죠? 그죠? 환지 처분하고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 60일 이내 임대료 청감 청구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하고 자 구상권 강제 징수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겠죠. 땅 소유자 외에. 그럼 임차권자가 새로 환지 예정지 가가 봤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해지하려고 하면 보증금 내줘야 되겠죠. 이걸 누가 내준다? 시행자가 내준다고요. 땅 주인이 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시행자가 미리 돈을 내주고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고 다음 날이면 환지 처분하겠죠. 처분하면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거기 받은 땅 주인이 뭡니까? 은행에 담보대출 낼 수 있거든요. 내 가지고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돈 주면 되거든요. 이걸 구상권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환지 계획,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환지 설계, 환지 명세, 필지별, 그걸 청산 대시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고 있죠? 입지한지 건물 명세 있습니다. 있고요. 자, 원래 도시개발사면 단지 조성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아파트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 해놨죠. 그리고 이걸 단지 조성입니다.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하는 겁니다. 시가지를 조성하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법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는 게 도시개발인데, 자, 시행자 뭡니다?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봐야 돼요. 공공은 뭐다? 공공사업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 지방공사까지는 공공입니다. 이게 책에 1번부터 4번까지 있었죠. 책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었잖아. 그죠? 그렇겠죠. 책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은 3번하고 지방공사 4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4가지 종류 있었고, 민간은 소유자 조합. 자, 이전 법인이 있습니다. 이전 법인. 등록업자. 이거는 등록업자는 주택법 하면 나옵니다. 건설업자, 신탁업자 있고, 부동산 신탁회사, 리츠 있습니다. 리츠 회사도 있어요. 그죠? 걔네들은 민간이 되는 거고요. 자, 조합 한번 봅니다. 조합. 이 조합 별표합니다. 시험 잘 놉니다. 조합 났으니까 못 가요. 여기는 몇 명 이상이 조합을 만들었습니까? 7인 이상이에요. 7인 이상. 자, 조합은 정관을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정관 작성이에요. 개인들이 하면 규약이라는 것을 말을 쓰고, 개인들이 제가 만들면 규약, 조합 만들면 정관입니다. 어떤 데는 규약 나오고 어떤 데는 정관 나오거든요. 차이점은 조합 만들면 정관이란 말을 쓰고, 조합 안 만들고 그냥 사업하면 규약이란 말을 씁니다. 그 차이점. 소유자가 하면 규약, 조합이 하면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몇 명 이상 만든대요? 7인 이상 조합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7명 이상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조합 만들어 해버리면, 동의를 안 받고 하면 7명이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왜 그러면 그 7명이 뭡니까? 전부 코너 자리에 땅 차지하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불리해집니까? 그죠? 그러면 환지 계획을 작성해가 이렇게 공사했던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다 동의받아야 돼요. 자, 동의받는데 거기 논밭이니까 면적이 클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는 면적이 크겠죠. 전부 논밭인데, 그죠? 그러니까 땅이 크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 플러스입니다. 완입니다. 동시요건입니다. 총수의 2분의 1 동의받아요. 총수의 뭐다?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요. 이거 동의받는 거예요. 면적의 3분의 1 이상,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이 동의받는 목적이 안 받으면 7명이 지멋대로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여기 토지 소유자 이 동네에 500명 같으면 493명은 불리해지잖아.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뭐다? 동의를 사전에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동의 요건입니다. 여기는 3분의 2, 2분의 1, 100분이에요. 외울 거 별로 없어요. 동시 요건이란 걸 좀 받아야 됩니다. 무슨 요건? 동시 요건이란 걸 꼭 받아야 돼요. 동시 요건. 두 개를 다 만져야 돼요. 무슨 요건? 동시 요건이라고 씁니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 총수의 얼마다? 2분의 1 이상 동의받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거든. 자, 조합 별표해 두십니다. 자, 무조건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지정권자. 모르면, 헷갈리면 어디로 간다? 지정권자. 뭐 빼고? 환지기 인가 빼고 다 지정권자 인가 맞습니다. 그럼 특별히 고민할 거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뭐다? 지정권자 인가 하겠다. 이렇게만 찍으세요. 뭐 빼고? 환지객 인가 빼고 모두 지정권자다. 그럼 조합도 당연히 지정권자의 인가 받으면 되겠죠. 안 그러면 헷갈려요. 이게 이 시장구청장인지 지정권자인지, 예? 특별시장인지 막 헷갈려요.
왜 여기는 지정권자라는 말을 써요?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지정권자라 쓰거든요. 만약에 특별시 관계 이렇게 말해도 틀려요. 무슨 말 알겠죠? 자, 특별 이렇게 하나씩 말하면 틀린 지문들이 됩니다. 여기는 얘가 될 수, 얘가 될 수 있고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나와야 되니까 지정권자라는 말을 써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만약에 국장인간학 하면 틀립니다.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뭐다? 지정권자라는 말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럼 통일시키냐 말았어요. 일단 뭐다? 지정권자라고 통일시키나 버리면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인가받고, 자, 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까? 중개법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어디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 성립합니까? 성립은 등기입니까? 인가입니까? 등기입니다. 인가로 성립한다고 시험 놉니다. 인가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다?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뭐함으로?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되겠죠? 자, 그래서 민법상 뭐다? 사단법인 규정 준용합니다. 민법상 뭐다?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여기서 조합은 중요 별표치입니다. 토지 소유자만 조합입니다. 뭐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까? 정비법하고 헷갈립니다. 정비는 재개발 가보시면 토지 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다 되거든요. 재개발 가보시면. 여기는 뭡니까? 자,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건물 소유자 안 됩니다. 지상권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뭐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 취급하고 있거든요. 땅은 갑, 그죠? 을은 뭐다? 건물 갖고, 갑은 땅 갖고 있죠. 안 그러면 만약에 개발한다 하면요, 건물하고 땅 다 갖고 있는 사람보다 친구 이름으로 건물 바꿔놓는 거야. 그럼 조합은 2명 되는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잖아. 나무 같은 것도 뭡니까? 나무 있죠? 땅 주인 있고 나무만 다시 지상권 설정체로 하면 되거든. 그죠? 그러면 조합인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이 늘어나는 것을 말려고, 방지하려고, 이걸 방지하려고 누구만 조합은 하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만 하면 됩니다. 얘는 뭐다? 동의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그죠? 조합 설립하는데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아무런 관계없다. 땅만 갖고 있으면 미성년자든 감옥에 있든 관계없다고요. 시험에 놓으면 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놓으면 틀려요. 금고 이상 뭐 받든 말든 징역을 살든 미성년자 되든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뭡니다? 땅만 갖고 있으면 결격사유 없습니다. 시험이 자꾸 결격사유는 뭐하고 헷갈린다? 임원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임원은 결격사유 있었습니다. 임원은 뭐 땅도 갖고 있고 토지, 일단 조합원이 되어야 임원할 수 있거든요. 그죠?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사하든 감사하든 조합장 하든 임원 되려면 뭐다? 결격사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경영하는 사람이 부조리 하면 안 되잖아. 결격사유 있으면. 그래서 아예 뭐다? 미성년자도 아예 안 되고. 근데 자, 토지 소유는 조합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 쓴다.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시행자 변경이 있습니까? 이거 별표치입니다. 이것도 시험 엄청납니다. 이건 어떻게 했어요? 자, 그죠? 뭐 쭉 하십니다. 부인 착취를 하든지 착취 부인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인 착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부도나면 당연히 건물 못 짓겠죠. 개발 못 하겠죠. 개발 당연히 못 하겠죠. 그렇죠? 1년에 시행자 인간 지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죠? 자, 그 밑에 1년에 실수 인가 신청하지 않는 거. 실수 인가하고 2년 이내에 뭐다? 사업 착수하지 않는 거하고, 자, 시행자 지정이나 실수 인가 취소 자체가 되는 거였죠. 이 부인 착취로 암기하시면 되고, 이거 외울 때 좀 좋은 것은 뭐 어떻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지정이 되잖아. 처음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처음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겠죠. 지정하면 딱 지정됐나 봐. 기간 얼마 줬습니까? 1년입니다. 자, 기간을 1년 줬으면 1년에 실시경 이거 신청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정되고 나서 중간에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순서상으로 보면 자, 이 지정되어야 시행자 정해진다 했습니까? 어디 갔지? 지정이 되어야 뭐다? 시행자 지정되겠죠. 그럼 최소한 시행자는 뭡니까? 한 6개월이나 8개월 이전에 지정돼야 되겠죠. 그렇잖아. 너무 늦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을 뭐 지정되고 뭐 8개월 후에 지정자, 시행자 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4개월밖에 안 남네. 그러면 뭐다?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 실시계획 인가해야 됩니까? 실시계획 뭐다? 인가 신청하겠죠. 인가 신청해야 됐죠. 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 안 하면 누구인데 했습니까? 지정권자. 그러면 인가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 받았겠죠. 이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공사 착수는 몇 년이래 한다? 2년이래 하는 거예요. 2년에 착수하라는 거예요. 자, 2년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죠? 몇 년이 착수했습니까? 2년이네. 착수하지 아니하면 시행자 바꾸겠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1년에 실시가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받은 2년에 착수하지 않는 겁니까? 인가받아도 2년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요 2번, 3번이 좀 헷갈립니다. 나머지는 헷갈릴 거 없거든요. 아유,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지 시행가 취소되면 당연히 공사 못하는 거고, 그죠? 부도나도 못하는 거 당연한 거죠. 1번, 4번은 뭡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시행자가 할 수 없게, 부도나면, 개발사 부도나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당연히 딴 사람 바꿔야 되고, 그죠? 실시계 인가로 취소되든지, 그죠? 또는 시행자, 지정자 자체가 취소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헷갈리는 게 뭐다? 2번과 3번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이 안 나면 부인 착취라고 외워두세요. 부인 착취 보이면 맞고, 없으면 틀린 질문 이렇게 하세요, 일단. 왜냐면 정확히 알고 이거 찍는 사람 잘 없어요. 가가지고. 대충 앞면 있는 거 있으면 맞고, 그러니까 지문이 기니까 키포인트 용어만 봐두라고요. 키포인트 용어만. 그래서 시행자 변경사는 부인 착취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부인 착취, 그죠? 부인 착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부인 착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시행자 변경은 시험 잘 나오니까 별표 이것도 되겠죠? 지자체의 사업수행 사유 있습니까?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그 밑에 있는 거 다 잘 나와요. 시험 노는 거만 넣어놨거든요. 여기만 나와도 벌써 4문제잖아. 그죠? 6문제 중에서 받는 게 맞지 않네. 그죠? 소유자 조합은 개발계획 수립고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직접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소유자 조합 설립회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1년 이내 시행자 신청 안 하는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대신하겠다? 주소처가 대신하겠대요. 이런 뜻입니다. 부도가격사 있으면 6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연장해야 되겠죠. 1년 다 돼가면 도저히 뭐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뭐다? 6개월 연장할 수 있고요.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사업과 병행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같이 옆에 거하고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면적은 2분의 1 이상, 총수는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는 자, 민간만 받습니까? 누구만 받는다? 민간. 일단 숫자 기억 안 나면 동의는 누가 한다? 민간은 동의받고 행정청은 동의 안 한다. 이거 막 국가지자체는 동의를 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좀 보고 가겠습니다. 개발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론만 해봤자 실력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문제도 좀 같이 병해. 이제는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분이 장땡입니다. 2차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1차하고 공부 방법이 틀려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1차는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점령해야 되고, 2차는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이론을 역추적하는 게 더 나아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국장이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아닌 걸 골라야 했죠? 그죠? 아까 여기 있잖아. 그죠? 쭉 있었죠? 아까 중국 공정 있네요. 중국 공정협천이거든요. 되겠죠? 국가가 하면 당연히 국장이 한다 했습니까? 한다겠죠? 산업통상부 장관이 뭐예요?
중앙행정기관장 이 조심하라고. 숫자에 신경 쓰지 말라고. 숫자 보고 헷가닥 넘어가면 안 됩니다. 30만 아니냐가 2번 딱 찍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은 뭡니까?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면접 관계 없습니다. 중앙행정경제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이 뭐한다? 지정할 수 있다. 장관들이 놓으면 모두 뭐다? 중앙행정기관장. 그게 포인트 잡으셔야 되고. 세 번째, 자, 지방공사장은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계획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데, 이 국장인데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가 뭐예요? 지방공사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뭐 있어요? 지방공사가 뭐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까지 너무 어렵다. 대구 말할게요. 대구에 지방공사가 뭐 있어요? 대구 지하철. 이거 누가 임명합니까? 대구시장이 임명합니다. 이게 지방공사예요. 뭔지 알겠죠? 대구시 지하철 공사 있잖아. 이 지방공사라고. 또 건설회사는 뭐 있습니까? 지방공사. 대구에 있죠.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에 저탄장이 지금 공사는 지방공사잖아. 대구 지방공사. 예? 그래. 거기 대구 도시개발공사. 이게 지방공사라고. 대구 도시개발공사. 이 사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구시장이 임명한다고. 자, 주택공사 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표는? 예? 아니죠. 대통령이 임명하죠. 중앙이니까.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주택공사는 지방공사 아닙니다. 주택공사는 뭡니다? 공공기관이에요. 누가 임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공공기관은. 이해됐죠? 자, 철도공사 이런 것 누가 임명할까요?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그러면 공공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공사하고 공공기관 다르죠? 지방공사는 대표자를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공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공사는 지자체장이 임명해요. 서울시도 서울시 지하철 공사도 있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도 있잖아. 이거 누구다? 서울시장이 임명한다고. 그러면 광역시는 뭡니까? 자,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시장이 갖고 있으면 막강하겠죠.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데는. 이걸 지방공사로 쓴다고. 지방공사하고 공공기관 이해가 됐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럼 지방공사는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장에게 요청해야 됩니까? 국장인데 요청해야 됩니까? 네,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방공사가 할 때는 국장인데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사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대구시장인데 요청해야 되지 국장인데 요청하는 거 아니다고. 그래서 답이라고. 그냥 이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 다음에 보면 쉽다고 이거요. 행정체계가 이해 안 되니까 무조건 들고 외우거든요. 무조건 들고 오면 머리만 막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프면요, 심장 가가지고 똑같이 생긴 놈이 오면 찍는데 약간이라도 털어놓치잖아. 여기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다가 다음에는요 보건복지부 장관 딱 바꿔놔요. 예? 그러면 책에서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지방공사 대신 도시개발공사로 바꿔도 돼요. 예? 도시 서울시 뭐다? 지하철 공사 바꿔도 관계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래 바꿔 문제 내면 사람들이 책에서 못 봤는데 라면 한계 있는 사람들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찾는 문제예요. 되겠죠? 자, 3번 왜 틀린지 알겠죠? 왜 틀린지 원인을 하나라도 알고 가면 이거 계속 반복해가 나와요. 용어만 바꿔가 나오거든. 폼은 이미 다 나왔어요. 기출 폼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변경하더라도 이해하신 분은 아무리 변경해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걸 찾는 거예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연히 뭡니까? 대통령이면까 이거는 공공기관 맞거든요. 국장 맞거든요. 그죠? 30만 이상일 때는
자, 개발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여기 공공기관에 있으나 공정이 있었잖아요. 공공기관이 여기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자, 보시고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2.1번 문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문제 놓으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겠죠? 자,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에 있습니다. 규모가 지금 안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죠? 한 장 넘겨볼래요? 규모. 자, 주택은 얼마입니까? 1만. 상업도 1만 미만, 1만 이상이 되겠죠? 1만 미만은 뭐였어요? 아까 국토이용계에서 허가받았잖아. 국토이용계에서 허가받았거든요. 1만 이상은 사업을 한다. 자, 허가와 사업의 차이점은 대규모 개발을 사업이라 하고 소규모 개발을 허가라 부릅니다. 자, 개발을 여러분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공유회사들이 개발할 수 있죠. 어느 지역 개발하면 자, 주택단지 만들 때 전원주택 만들잖아. 얼마 미만으로 만든다? 1만 미만으로 만들어야 돼요. 1만 이상 되면 여러분에게 개발 허가 안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두 번째 있는 거 공업은 3만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03이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 예? 032가 뭐예요? 예? 3만? 예? 공업은 3만 이상의 03이라고 외우더라고. 수험생들은 기똥차게 그런 거는 잘 만들더라고. 032가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건 다 1만이다 도시 안에. 원래 보존녹지는 개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보존녹지 빼고 도시개발법 뭐가 나오지 않는다? 보존녹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뭐가 나오지 않는다? 보존녹지 빼보면 생산녹지, 자연녹지만 오거든요. 그러면 도시는 다 1만인데 뭐만요? 공업만 3만이니까 032로 외우더라고요. 이거를. 일단 뭐 편한 대로 하세요. 032. 공업은 3만이야. 자, 도시 안에는 다 뭐다? 1만 맞죠? 녹지도 1만 똑같아요. 그렇겠죠? 1만이고 여기 뒤에 가보니까 도시의 지정 100% 이하 생산 녹지 있습니까? 자, 생산 녹지. 제가 녹지도 아까 1만이라 했잖아. 자, 도시는 다 1만인데 공업만 3만이라 했잖아. 그죠? 원래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법 안 나오고 자연 녹지 생산 1만 통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정답이 2번이 됐거든. 이게 작년 문제였거든. 29회.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죠? 풀 수 있겠죠? 힘들어요? 조금씩 더 할게요.